사람들은 말합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꾸미지 않아도 진심이면 된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옷차림을 깨끗이 하면 근심이 가벼워진다. 그에게 외모의 단정함은 허영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유배와 가난, 병과 싸움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글 속에는 언제나 같은 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을 단정히 하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건 마음이 아니라 습관적인 단정함이라는 것을. 1. 단정함은 마음의 첫 질서다. 정약용은 자격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몸을 바로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일이 바르다. 그는 외모의 꾸밈을 마음 다스리기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아침에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머리를 빗으며 하루를 여는 행위. 그것이 이미 자기 수양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몸가짐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야 한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 혼란해질 때마다 항상 손끝으로 옷깃을 펴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면을 되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따라 흐트러지고 몸을 바로 하면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다. 단정함은 단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훈련이었습니다. 2. 꾸밈은 허영이 아니라 예의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관직에 처음 나가던 날에도 늘 새벽마다 옷깃을 고쳐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깨끗해야 세상이 깨끗하다. 그는 외모를 가꾸는 일이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타인을 공경하며 자신을 존중함이다. 즉, 꾸밈은 남을 위한 시선의 연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은 가난을 드러내고 단정한 옷은 품격을 드러낸다. 정약용에게 단정함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내면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의 그릇이니 그릇이 깨끗해야 마음이 맑다. 3. 무너진 옷차림은 무너진 마음의 그림자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머리를 빗고 옷깃을 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도 귀한 향수도 없었지만 그는 그 단정한 몸가짐 하나로 세상을 견뎠습니다. 몸가짐을 닦지 않으면 마음도 거칠어진다. 그에게 흐트러진 옷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가 드러난 증거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자는 생각이 흐트러지고 신발이 더러운 자는 행실이 어지럽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옷보다 손끝을 먼저 보았습니다. 손끝이 단정한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손끝이 거칠면 삶도 거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손은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다. 그는 외모를 꾸미라는 말 속에 몸을 돌보며 마음을 다스리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4. 단정함은 슬픔 속에서도 품격을 지키는 힘이다. 정약용은 큰 아들을 잃었을 때조차 눈물 대신 붓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몸은 무너지지 말라. 그는 슬픔에 휩싸일수록 더 단정히 옷을 입고 더 바르게 앉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슬픔이 깊어지고 몸을 단정히 하면 슬픔이 잦아든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 이성보다 먼저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홍수 속에서 마음을 붙드는 방법은 오히려 몸의 질서였다고 했습니다. 몸을 바로 하면 마음이 따라 바르게 된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몸을 먼저 세워라. 정약용에게 단정함은 감정을 숨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인간의 품이었습니다. 5. 꾸밈은 진심을 감추는 가면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꾸밈을 위선이라 말하는 자는 마음의 단정함을 모르는 자다. 정약용이 말한 꾸밈은 진심을 감추는 화장이 아니라 진심을 드러내는 마음의 질서였습니다. 몸이 단정하면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말이 조심스러우면 마음이 정직해진다. 즉, 단정함은 도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겉모습을 가꾸는 일을 도덕적 수양의 첫 단계로 여겼습니다. 행동의 근본은 마음에 있고 마음의 근본은 몸가짐에 있다. 정약용에게 꾸밈이란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6.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며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이 고요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옷이 단정하면 일이 순리로 돌아간다. 그는 외로워도 실패해도 가난해도 단정함만은 잃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옷이 흐트러지면 뜻이 약해진다.
그에게 단정함은 삶의 균형추였습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며라.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도리다. 정약용은 유배지의 새벽에도 손수 옷깃을 다듬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몸이 깨끗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아름답다. 그에게 꾸밈은 거치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품격이었어.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옷매무새에 있다. 단정한 자는 세월이 무너져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그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은 사람을 진짜 강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고난 속의 단정함이 곧 덕이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몸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바로 선다. 마음이 바로 서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다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며라. 그것은 세상에 대한 공경이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